태풍 타파가 올라왔던 지난 21일 부산 시내 한 주택이 붕괴돼 거주자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은 태풍이 아니라 건물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건물은 지자체 관리도 안 되는 불법 주택이었는데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허가 주택의 실태,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 콘크리트 잔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오기 직전 갑작스런 사고로 70대 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붕괴 원인으로 태풍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만 당시 강수량도 적은 데다 강풍도 없던 상황.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5, 60년 된 건물이잖아요.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내려앉은 걸로 그래서 끝나버리는 상황이 판단이 된 상황이에요. 사고 주택은 일명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 대장이 없어 구청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진 채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면적이 적고 층수도 낮아 안전점검을 해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었지만 안전점검 의무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산의 무허가 건물은 드러난 것만 3만 9천여 곳. 신고가 들어오거나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창마을, 감천마을 등 무허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도 전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에서 소외된 채 재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좀 덜 된 거는 40년 열에 봐오지. 좀 늦게 진 거는 보통 5, 60년 다 된 거지 이게. 상당히 위험하지. 뭐 말도 못하는 거지 지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무허가 노후주택. 전수조사를 비롯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지난 2월 음주 운항을 하다 광안대교를 충돌한 이른바 시그랜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법원은 선장이 요트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지만 부산시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광안대교로 향하는 6,000톤급 러시아 화물선. 선원들이 배를 멈추려 해보지만 결국 광안대교와 충돌합니다. 선장 S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6%. 음주 상태로 비정상적인 출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다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은 겁니다. 검찰이 S씨에게 내린 구형량은 징역 5년.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S씨의 혐의 5개 가운데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부분만 무죄, 음주 운항과 선박 교통사고 도주 등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선장의 도주 여부. S씨는 2차 광안대교 충돌 뒤에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고 1차 요트 충돌 때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S씨가 충돌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선박 교통사고 도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음주 시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S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요트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고 대형 교량을 들이받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부산시 등과 합의했고 부상자들의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른바 시그랜드 사건은 광안대교 충돌과 선장의 음주 운항 등의 사건으로 그동안 많은 이목이 집중돼 왔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S씨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부정과 비리가 잇따르자 고강도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선 첫 시도인데요. 복지법인의 족벌 경영 방지 대책, 관련 공무원의 낙하산 취업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노인 요양원입니다. 이 요양원이 속한 법인엔 모두 4개 복지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법인 대표와 임원 등 10여 명이 친족 관계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허위로 장기 요양급여 8천여만 원을 챙겼다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사장 조카인 사무국장이 수천만 원을 횡령하거나
이사장처가 원장으로 일하면서 유령 직원을 채용해 2억 6천만 원을 챙긴 법인도 있습니다. 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의 가족 경영이 부정과 비리로 연결된다며 족벌화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친인척 고용 시 반드시 외부 면접위원을 과반 이상 두도록 하고 보조금과 후원금 등의 집행 업무는 친인척이 아예 수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 보조금 지원 중단과 환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조금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조금의 교부 조건으로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또 부산시는 시 복지 관련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걸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낙하산 인사에 대해선 인건비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 전국 첫 시도입니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날 문제들, 예를 들면 그 해당 시설의 불안정성, 직원들의 불안함,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그 대책이 좀 나옵니다.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900여 곳으로 해마다 2,700여억 원의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동부산대학교가 폐교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 사립대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부산대 기획예산처는 올해 1차 수시 모집 전형에서 학생 모집을 하지 않고 교육부에 폐교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은 해운대구 반송동 본교와 동래 캠퍼스를 강제 경매로 매각해 체불 임금과 대출금 일부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사회면입니다. 장애인용 비상대피로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온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비상대피로가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사하굴은 올 하반기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비상대피로 설치 예산 12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 5월부터 공사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센터는 지난 3월 개장을 앞두고 장애인용 비상대피로가 없어 장애인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휩싸였지만 현재까지는 큰 사고 없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피로 공사는 내년 3월쯤 마무리될 걸로 전해집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김 위원장이 부산에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재개될 걸로 보이는 북미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공식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 함께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함대가 외선 130여 척을 격파한 부산포 해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 열릴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부산대첩 기념사업회와 부산해양경찰서는 업무 협약을 맺고 부산대첩 승전로 탐방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980년 부산시는 10월 5일인 부산포 해전의 승전일을 부산 시민의 날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순신 장군을 포함한 해양 역사 교육에도 두 단체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만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하순에는 대부분 남부지방에도 하나둘 단풍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서히 더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단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국이 맑고 파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은 어제 이 시각보다 더 쌀쌀합니다. 따라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어제보다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5도, 양산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부산과 거제 동쪽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부산은 모레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열릴 행사를 소개합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문화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오후 4시 부산시민공원 백산홀에서 열립니다. 문화동행 10년 시민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슬로건에 재단 비전 2030 선포식과 기념 축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2019년 하반기 녹색 건축 교육을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실시합니다.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 등이 참석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이해하고 국내 설계 사례를 알아보는 자리를 가집니다. 제51회 부산 미래경제포럼이 오전 7시 30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순신 리더십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란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어린 감성육아 행사가 오전 10시 반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홀에서 열립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산형 출산장려 보육 정책을 안내하고 우리 아이를 위한 행복한 놀이 육아법 특강도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부문 세계 1위 철강업체로 꼽히는 중국의 청산강철이 부산 진출을 6개월째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난감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부산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세계 1위 스테인리스 생산업체인 중국 청산강철의 부산 진출을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자기 나라 철강산업 근간이 무너지고 국익을 해치고 자국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모는 이 기막힌 사업을 중단하자는데. 중국 청산강철이 미음산업단지에 연간 60만 톤 생산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며 부산시에 투자 의향서를 낸 건 지난 3월입니다. 부산 진출로 직접 고용 500명 등 모두 2천여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국철강협회 등은 중국산 우회 수출 등으로 인한 무역 제재 가능성과 국내 업체 고사, 실업률 상승 등을 이유로 중국 업체의 부산 진출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부산상의도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부산시의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기간 산업인 철강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재고를 바란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청산강철과 합작으로 일을 추진 중인 국내 길상그룹 측은 청산강철은 중국 회사지만 원소재는 100% 인도네시아산으로 스테인리스 냉연 제품의 경우 생산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때문에 우회 수출이란 용어 자체가 부당하다. 값싸고 질 좋은 원자재 공급으로 국내 관련 업계의 경쟁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철강업계 부산 진출과 관련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산시는 투자 의향서 접수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고 지역 경제와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다양한 지역 경제 소식 전해드릴 경제 메모입니다. 극심한 노사 분기를 겪은 르노 삼성차 노사가 새롭게 임단협 협상에 나섰고 또 세계 인테리어 업계 공룡 이케아 동부산점 직원 모집에 다양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본격화된 르노 삼성차 노사의 임단협 협상 과정을 지역 경제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랜 분규 끝에 지난 6월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 지은 지 석 달 만에 르노차 노사가 오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겁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XM3 유럽 수출 물량의 부산 공장 배정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닛산 로그 부산 공장 생산 물량도 줄었고 부산 공장의 인건비도 높다는 게 사측의 설명입니다. 부산 공장의 시간당 생산량도 다음 달부터 기존 60대에서 45대로 낮아져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역 시민단체도 지난주 성명을 내고 르노차 더 이상의 노사 갈등은 안 된다며 노사 양측 모두에게 현명한 대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가구 공용 이케아의 부산 진출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기장군청에서 열린 공개 채용 행사에서는 500명 채용에 구직자 3,900여 명이 몰리는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연령대 차별이 없고 풀타임은 물론 주당 16시간에서 32시간까지 시간제 근무를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선발하는 데다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복지 혜택도 똑같아서 사회 초년생은 물론 은퇴자,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친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업계로부터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변동률이 최근 2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데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올 들어 최고 수준을 보였고 미분양 가구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주택 매매가 변동률은 전월 대비 0.02% 하락으로 2017년 1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세가 변동률도 전월보다 0.02% 떨어져 하락폭이 2017년 7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달 2,476가구로 올 들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 재판부는 지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고무물 통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와 범행에 가담한 남편 B씨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4년 12월 남구의 한 원룸에서 전 직장 동료인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고무 물통에 담아 자신의 집에서 5년 동안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의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백골 상태로 발견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A씨 부부가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강서구 대정동의 한 우레탄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계와 완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를 쓰다 갑자기 정전이 돼 밖으로 나와 보니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을 확보하고 소방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화를 요구해온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직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부산대병원 지부는 부산대병원이 지난 3일 서울대병원의 결정을 보고 정규직화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말을 바꿨다며 오는 30일부터 시설과 미화, 주차 부문 비정규직 직원 220명 전원이 정규직화로 전환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정규직화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국립대병원 발전협의회를 새로 만들어 병원 측과 소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4년 이래 15년 만에 리그 최하위를 확정지은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프로야구 최다 최하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롯데는 지난 23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1대6으로 패하며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팀 창단 이후 9번째 꼴찌를 기록한 팀이 됐습니다. 또 선발 투수 4명이 시즌 10회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 두산전에 등판하는 다익손까지 패전 투수가 될 경우 사상 첫 한 시즌 10회 투수 5명이라는 신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로 배우 태인호와 이유영이 선정됐습니다. 태인호는 임권택 감독의 하류 인생으로 데뷔해 드라마 미생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고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영도에서 살인마의 아들 영도 역을 맡아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유영은 영화 봄으로 제14회 밀라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데뷔해 이어 간신으로 제24회 부일영화상, 제52회 대종상 영화제 등에서 수상을 한 배우입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미래의생명센터가 어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2월 착공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완공된 미래의생명센터에는 뇌, 심혈관, 혁신치료센터 등의 국가 R&D 시설과 환경산업의학연구소, 희귀질환센터 등의 임상과 기초연구시설이 입주했습니다. 미래의생명센터 측은 병원과 의과대학의 연구시설, 기업이 입주해 산학연병의 유기적 공조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중개융합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9회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TPO 총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태 지역 15개국 124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된 TPO는 지방도시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창설됐고 부산에서는 2003년 제1회 총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이 관광과 평화를 주제로 특별 연설에 나서며 각국의 전통예술축제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북구 금곡동에 지어진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이 결국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문을 닫습니다. 이 시설의 운영을 추진한 한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4월 사회 적응 단계에 있는 여성 정신질환자 6명이 생활하는 시설을 짓고 신고 절차까지 마무리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올해 안에 건물을 매각한 뒤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금곡동 시설 운영은 무산됐지만 오는 2022년까지 시내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 8곳을 신설한다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와 제2차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부산시의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사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하나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과 부산신항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 등 36건을 내년도 주요 국비 확보 현안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또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개최 지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지원 등 핵심 현안도 건의했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며 연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국이 맑고 파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부산은 모레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로 인해 낮 동안에도 서늘한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